이번 주차는 냅색 프로블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냅색 프로블럼은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무게가 정해진 가방 안에서 어떤 물건을 넣어야 할 때 그 물건들이 이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냅색 프로블럼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인 바운디드 냅색 프로블럼은 물건마다 넣을 수 있는 최대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이제 그것을 그 조건에 의해서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은 물건이 최대 1개까지 넣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nbounded 냅색 프로블럼은 물건에 이제 개수에 상관없이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unbounded 냅색 프로블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unbounded 냅색 프로블럼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다음과 같은 가방이 이제 5의 무게를 넣을 수 있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물건이 무게가 1, 2, 3이 있고 그에 따른 가격이라 적었지만 이제 valu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alue가 1, 3, 5가 있습니다. 이때 5만큼 넣을 때 최대의 가격을 낼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bounded 냅색 프로블럼을 그 알고리즘을 다 거치고 나면은 가격이 8이 나옵니다. 아마 물건 2와 물건 3을 더해서 무게로 5를 맞춘 다음에 8을 만들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래는 무게 3 그리고 물건 1 2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가격이 1, 1, 5로 7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의 가격이 되지 않아서 최대의 가격인 이런 8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물건이 어떤 거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물건의 개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물건의 개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구조체 배열에는 물건의 개수만큼의 배열이 이제 구조체 안에 들어있고 그냥 2차원 배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런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고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의 무게를 가방에 넣어야 할 때 이제 물건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넣으면 됩니다. 먼저 1번 물건은 그냥 무게가 1이므로 지금 현재 최대의 효율을 가진다 판단하여 1을 넣고, 2번 물건은 2번과 3번 물건은 이미 무게가 1이 넘기 때문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이제 무게 2를 넣었을 때는 물건 1이 무게가 1이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넣어놓고 물건 2를 검사하는데, 물건 2를 검사할 때 물건 1보다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있던 배열에 저장했던 배열을 클리어 시킨 후에 2번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물건 3은 무게가 2보다 크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번도 1번도 속하고 2번도 속하지만 물건이 3일 때 가장 괜찮은 무게로 가장 높은 가격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물건 3의 하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보다 1을 더하면 가격이 4가 되지만 물건 3 하나만 넣어도 5가 되므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3이 도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건 가방의 무게가 4까지 버틸 수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인데, 먼저
물건을 1, 2, 3 검사하면서 기존에 저장돼 있던 무게들을 같이 더해줘서 어떤 게 더 큰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먼저 물건 1을 검사할 때 그 나머지 무게가 3이 남으므로, 그러면 저장돼 있던 3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3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1과 기존의 물건 1과 그리고 불러왔던 3번의 무게에 들어갔던 물건을 서로 더해주어 1과 1을 만들어 이렇게 무게가 4일 때는 물건 1과 물건 3을 써서 가격이 6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 2를 2번 써서 6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건 알고리즘 내에서 같거나 크다로 만들지 않고 조건문을 그냥 크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6이지만 물건 2는 제한하고 1과 3을 쓴 것을 넣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게가 5일 때인데요. 무게가 5일 때는 먼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물건 1일 때 나머지 무게 4, 이전에 바로 사용했던 4를 보고 이게 지금까지는 효율이 가장 좋구나 해서 물건 2개를 쓰고 1을 2개 쓰고 3을 1개 쓰고 이러면 가격이 총 7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물건 2를 쓸 때의 경우인데요. 물건 2를 쓰면은 무게가 2짜리인 물건을 쓰면은 이제 1개를 쓰게 되고, 그리고 5에서 2를 뺀 만큼 3이 되니까 그 물건 3일 때 가장 효율이 좋았던 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카운트를 더해 주어서 가격이 8, 이전에는 7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8이므로 더 최대의 효율을 뽑아냈으므로 이제 이전 내용을 지워주고 2, 0, 1이었는데 그거를 클리어 해주고 다시 새로 들어온 물건 2와 물건 3의 값을 저장해주면 됩니다. 좀 말로 풀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코드를 보면서 제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정리를 하자면 물건을 개수를 특정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먼저 저장할 공간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클리어와 기존의 값을 더해주는 그 과정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물건의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이론들을 설명했다면 이번엔 코드로 구현한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numthing은 넣을 물건의 개수를 정의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weight는 가방의 무게를 몇 가지 확인해 볼 것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방을 M이라고 하면은 가방 안에 이제 weight 플러스 1, 즉 20개만큼 왜냐하면 0번 인덱스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개만큼 19의 무게만큼 검사를 해서 나타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는 아까 이론에서 설명하였던 그 구조체 배열을 하나 더 만든 것인데요. 이제 이 안에서 물건의 개수들이 각각 더해지면서 카운트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물건에 대한 구조체인데 물건이 어느 무게, 어느 밸류를 갖고 있는지 데이터를 저장해 줍니다. 이제 메인문을 천천히 위에서부터 보면은 먼저 가방 안에 0 무게일 때는 애초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0을 디폴트 해주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방에 이제 모든 무게를 지금 현재 들어있는 모든 무게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의 무게를 1씩 증가시켜가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 C는 즉 가방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웨이트를 19로 설정하였는데 19까지 올라가면서 몇이 되는 얼만큼의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i는 이제 물건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넘띵이 아까 총 3개였으므로 012, 012 이런 식으로 물건을 돌아가면서 어느 게 들어갈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조건문이 실행되는데 이것은 그 현재 물건의 웨이트 값이 15, 만약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가방의 무게보다 크다면은 애초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방의 무게가 1인데 물건 4짜리를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문은 먼저 현재 측정하는 가방의 무게보다 더 물건의 무게가 작다면 이제 다음 조건문을 실행하고 아니라면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건문이 그 가방의 무게를 최대의 효율로 파악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먼저 기존에 들어있던 가방의 무게보다 더 이게 컸을 때, 즉 이게 현재 밸류를 나타내는데 이 밸류가 더 컸을 때 이것을 가방에 새로 담아줍니다. 따라서 현재 검사하고 있는 물건의 밸류 더하기 이 C-띵의 현재 무게를 빼주는 이유는, 만약에 현재 4짜리의 가방을 검사하고 있다면 4짜리의 가방을 검사하고 첫 번째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물건이 현재 무게가 1입니다. 그러면은 C가 4니까 4에서 1을 빼면 3이 됩니다. 즉 M의 3의 값을 데려와서 1하고 3하고 더하면 딱 무게가 맞으니까 그것을 가격을 더한 게, 만약에 기존에 있는 이제 4에 저장된 M4에 저장된 것보다 더 크다면은 이제 더 좋은 효율을 물건의 조합을 찾은 것이므로 이제 새롭게 조합을 갱신해 줍니다. 이때 어떤 물건이 들어갔는지 갱신할 때마다 새로 저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새로 들어오면은 memset을 통해서 어레이를 한번 클리어해 줍니다. 이 이유는 왜냐하면 처음에 저장됐던 물건은 이미 효율이 더 안 좋아서 다음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memset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클리어해주고 이제 현재 측정되고 있는 물건을 하나 카운트로 올려줍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두 번째 물건이 효율이 더 좋다. 그러면 첫 번째 물건 카운터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해주고, 그리고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두 번째 아이템을 플러스 해줌으로 1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물건들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장되었던 아까 전에 저장된 값과 계속 더해주었으므로 더해줬던 그 물건들의 개수를 0번, 1번, 2번, 즉 0번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을 각각 현재 이 C의 무게에다가 더해주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어느 무게일 때, 뭐 1의 무게일 때, 2의 무게일 때, 3의 무게일 때 이렇게 끝까지 가면서 각각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다음과 같이 실행해 보면 이것은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가방 무게가 1일 때는 1번 물건이 들어가고 1번 물건이 1개, 2번 물건이 0개, 3번 물건이 0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해봤던 무게 5를 보면은 밸류가 8로 나온 것을, 최대 효율을 뽑은 것을 볼 수 있고, 1번 물건은 쓰이지 않았고 2번 물건은 1개, 3번 물건도 1개
이렇게 두 개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번째를 보면은 최대 31의 밸류를 가진 것을 볼 수 있고, 물건에 담긴 내용들은 1번이 1개, 2번은 0개, 3번은 6개가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